될 것 같아서요.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오늘 이제 발표가 있는데요. 이 중수청과 공소청, 특히 이제 중수청의 경우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제2의 검찰청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농후한 그런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수사사법관 이라는 직분이 이제 새로 생긴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상 수사 검사에 해당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러려고 우리가 검찰 개혁을 그토록 외쳤던 것인가? 이제 중요한 것은요. 검찰 개혁이 이렇게 후퇴하면 뭐 오늘 박은정 의원이 검찰 쿠데타 얘기까지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 여당 또는 이제 집권 야당 뭐 이런 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윤 어게인을 비롯한 세력의 새로운 판뒤집기가 시도될 수 있다. 사실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검찰의 정치가 시작될 개연성과 가능성의 문을 왜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이 하는 건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일단 정부의 입법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네. 좀 보겠다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어떤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거나 하기보다는 정책 의총을 통해 가지고 바로 조만간 그걸 수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도출해낼지 의논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오늘 됐고, 아하.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네. 중수청이라고 할 때는 그건 이제 수사를 갖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사 사법관이라는 제도가 생긴다는 게 이제 동아일보 등의 어떤 네. 보도로 생겼는데, 그 직책과 관련해서 이제 검사들한테 예우하기 위함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제한이라는 거예요. 공소청에 남겠다고 하고. 네네. 근데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수사력이란 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 수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수청에 직급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거 되게 디테일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이 검사를 못 민다고 해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를 해서 전문 수사관이 수사사법관은 못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약간 이원화하면서 검사를 좀 예우하기 위한 예. 차원 아니냐는 게 그쵸. 해당 그 예. 보도의 내용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하여튼 그 중수청으로 가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뭐 경찰 출신이든 뭐 그밖에 다른 우리 저기 신 변호사님 같은 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 할 수 수사관. 있죠. 그러니까 예.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법률가들을 이제 예. 하겠다는 거죠. 그쵸. 수사 전문관으로. 예,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고인물에 해당하는 검찰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또 다른 그 정치 플레이를 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민주당 일각에서 그 좀 강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생각에는 전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개혁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놓고 보면 되게 단순해요. 윤석열이 잘못한 것들 많기 때문에 윤석열을 뽑아버리면 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게 수사라는 게 수사권의 남용의 문제도 있지만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또 덮어주는 암장의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은 이 남용에서 다 걸리는 거고요. 네.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일반 사건들은 이 암장에서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 네. 고소장을 내면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갖고 있다가 계속 사건을 무마시키고 덮으면서 오히려 범죄자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피해 구제를 못 받는 상황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개수적으로는. 네, 네. 근데 저는 제도를 만드는데 검찰을 악마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면요. 이 제도가 안 풀립니다. 그럼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오늘도 쭉 아침에 인터뷰 들어보니까 검찰의 모든 권한을 뺏어야 된다. 못 믿는다. 다 뺏어야 된다. 윤석열 또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을 누가 키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걸 키웠고 윤석열이 사고 칠 때 그 정리 누가 안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안 해가지고 윤석열 괴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같은 사람을 키울 거고 윤석열처럼 판때기를 휘젓고 다닐 때 아무 조치 안 할 거라는 그 전제 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전제 위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아니 예를 들면 검찰을 악마화로 해서 권한을 다 뺏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접근을 하시는데 그 논리대로 하면요.
공소청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악마들이 기소권 갖고 어떻게 장난치는데 그 공소청을 믿고 합니까? 저부터도 못 만들 것 같고 지금 특검을 종합특검 또 하자 그러잖아요. 네. 전 특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는데 또 검사들이나 수사 인력들도 갖다 써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악마니까 권한 다 뺏어야 된다고 하면서 또 특검은 해야 되고 공소청은 만들어야 되니까 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논리적으로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발 부탁인데 집권 여당에서는 어느 한 면만을 부각시켜가지고 침소봉대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물론 그것이 검찰이라는 대역 악인 걸 전 인정합니다. 윤석열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무 목소리도 안 냈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고 핀셋으로 골라내야 돼요. 근데 그 문제와 네. 전체 시스템을 지금 만들면서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고 보안수사관을 어떻게 만들지는 시스템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수사사법관 같은 경우도 아직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수사 업무가 법률 업무기 때문에 법률적인 통제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근데 그거는 중수청이 아니라 공소청에서 법률적 통제는 할 수 있는 거죠. 기소할지 근데 말지. 수사 과정도 수사도 법률을 적용하는 네. 법률 업무로 본다면 네. 수사도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법률적인 적용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근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할 때 법률적인 판단 속에서 수사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지금 거 없이- 네. 경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사권을 이제 우리가 주기 시작했고 성과를 내고 있는 건데 경찰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막 시작하면서 그 일선에서 수사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법률적인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사 부서를 회피하고 있어요 경찰들이. 업무가 많아지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이겠다라는 거는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감정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될 건지 네. 전 이걸 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보면은 모든 걸 다 악으로 상정해 놓고 줘선 안 된다. 이 전제 위에서 출발하면은 저는 과거의 실패를 좀 답습할 위험성이 저는 더 커지지 않나. 근데 중요한 그런 생각이 것은 듭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 문제가 늘 정치적으로 오남용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또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뭐 좀 그 자성하거나 성찰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여기에서 불안을 놓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검찰 개혁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진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재 편의점 이번에도 또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 순방 취재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 양일간은 저 대신 또 특별한 분께서 오셔서 앵커로 역할을 해주실 거고요. 저보다 더 재밌을 거다라는 건 확실히 보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또 다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막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취재 편의점 함께 알람 꼭 켜두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켜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